자, 우리 교재 163페이지 이제 책임 부분을 좀 제가 그림을 좀 하나 그려드릴 건데, 지난번에 한번 그려드렸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막 좀 그려드릴게요. 네, 필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인 고용에 따른 개공의 책임. 일단 이제 개공이 있고요. 개공이 누군가를 뭐 할 거죠? 고용할 거예요. 그럼 고용당한 사람을 고용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고용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죠? 이제 소공과 중개보조원 뭐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업무를 하나요? 네, 업무를 하겠죠. 업무상 행위를, 그게 뭐 중개 업무가 됐던 단순한 업무가 됐던 행위를 할 건데, 이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무슨 성과 무슨 성? 이제 관련성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또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기준이고, 다만 무슨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 불법 행위라는 말은요, 반드시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불법 행위가 없는 겁니다. 고의, 과실 이런 말이 꼭 있어야 돼. 그럼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책임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 책임에는 아까 몇 가지 정도의 책임이 있다 그랬지? 세 가지.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고, 행정상의 책임들이 있다 그랬어요. 민사로 어떤 책임을 진다 그랬죠? 돈으로 물어주는 거, 즉 손해배상. 형사로는요, 징역 가거나 벌금 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질문, 고용인이 징역 갈 수 있어요? 네, 개인이니까 벌금 낼 수도 있고요. 이건 돈 내는 거니까 문제 없고, 행정상 책임으로는 뭐 되는 경우가 있냐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데, 둘 중 누구만? 소공만. 그러면 누구는 없고 중개보조원은 취소나 정지가 없죠. 왜 중개보조원은 취소나 정지가 왜 없지? 할 게 없죠, 그죠? 이렇게 이제 되고, 이걸로 끝나요? 아니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업무상 행위는 아까 15조 2항이 뭐라고 표현했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게 이제 간주죠, 간주. 간주의 개념은 뭐냐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행위로 된 거야? 개공에. 그러면 개공은 이거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오는 것 자체를 나는 거절한다. 이렇게 소송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간주되기 때문에 건너간 거예요. 따라서 개공이 마치 무슨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개공이 과실이 있던 없던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무과실 책임이라 그래. 이거를. 왜냐면 고용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고의 과실이 있었고 그거 자체가 개공한테 건너가니까 얘는 잘못이 있던 없던 당연히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럼 얘도 이제 뭐 해야 되겠어? 책임져야 되겠지? 그럼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민사 있고 형사 있고 그 다음에 행정상의 책임들이 있는데, 이제 민사로는 뭐 해주는 거? 손해배상. 요거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얘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채무를 갖고 있죠? 얘도 갖고 있나? 예. 그러면 얘네들은 연대 채무를 갖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연대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나 생각해 볼게요. 얘한테 청구할 수도 있지. 얘가 채무자니까 얘한테 청구할 수도 있어.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연대도 가능한가? 연대한다는 건 반반씩 갚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느 한쪽이 선택을 받았어, 개공이. 그럼 얘 보고 다 물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개공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지. 얘가 100%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돼. 그럼 좀 억울한가? 뭐가 억울하지? 같이 갚아야 될 돈을 혼자 갚으니까. 해서 이제 얘한테 뭐를 하나 인정해 주냐면, 내가 대신
변제한 거. 그걸 되찾아오겠다라는 거를 세자로 구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공은 고용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형사 얘기를 해볼 건데 형사는 똑같이 가져갈 수가 없는 게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개공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도 있고 뭐도 있지?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이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는 걸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법인에게 징역형을 가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는 못 가져가네. 징역형을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럼 뭐만요? 벌금만,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만 가져가는데 결국에 우리 개공은 누구 때문에? 고용인 때문에 뭐만 받아? 벌금만. 뭐는 안 받고? 징역형은 안 받고. 요 개념 중요하고요. 왜 안 받는 거지 징역형은? 법인 때문에 안 받는 거지 뭐. 법인 때문에. 예. 그러면 개인들은 징역 가. 법인들은 징역 못 가니까 빼. 이렇게 하면 또 형평이 안 맞으니까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벌금만. 이 벌금이 좀 중요한 게 첫째, 이 벌금이 면책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면책이 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 무슨 뜻이냐면 벌금을 안 받을 수도 있냐 이거지. 예. 자, 이게 어떤 경우에 면책이 가능할까요? 중요한데. 응? 개공이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 그때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즉 면책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벌금이 이럴 수 있나요? 3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나요? 예. 그럼 300만 원 이상이면 뭐에 걸려버리죠?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결격사유. 그럼 결격사유에 걸리는 게 뭐가 문제지? 등록 취소에다가 등록 취소도 취소인데다가 몇 년 동안 일을 못해. 3년 동안. 그럼 이거 개공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제재가 되는 거죠. 3년 동안 일을 못한대. 해서 대법원은 누구 때문에 받은 벌금형은 고용인 때문에 받은 벌금형은 300 넘는다 하더라도 뭐는 아니다. 결격사유는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 그러면 이 300만 원 넘는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그냥 돈만 내면 되나? 네. 돈만 내면 되는 거야. 그 이후의 효과는 없다는 거지. 뭐만 내면 돼? 돈만 내면 돼. 그냥 결격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행정상 책임으로는 개공한테 뭐 올 수 있어요? 취소 올 수 있고 역시 뭐도 올 수 있어. 정지 이런 거 올 수 있는데 여기서 취소하고 정지는 얘가 받는 소공이 받는 취소하고 정지는 좀 다른 거예요. 응?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는 소공이니까 얘는 뭘 취소 뭐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라고 받아야 되고 여기는 개공이니까 뭔 취소 뭔 정지라고 해야 돼. 등록 취소 업무 정지라고 해야 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렇게 받는 게 맞고요. 왜냐면 내용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건 주체 자체가 개공이니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여기는 주체 자체가 소공이니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그림을 좀 보고 한번 종합해 보면 우리가 고용인을 고용하면 여러 가지 뭐를 져야 된다는 얘기네. 책임지는 거 싫어요? 예, 아주 싫지 뭐. 책임지는 게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책임을 안 지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떻게 하면 책임을 아예 안 져? 제일 좋은 방법은 고용인을 고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은 아예 중개업을 안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중개업을 안 하면 뭐에서 자유로워요? 책임에서 자유롭지. 더 좋은 방법은 그냥 죽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죠? 의무든 책임이든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근데 살아있을 때 뭔가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책임 속에서 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오늘도 뭐 그 학교에서 뭐 행사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이 가셨네 학교에. 왜 가는 거야 학교에? 그러니까 왜 가냐고 그러니까. 예? 얼굴을 왜 보냐고 그러니까. 얼굴을 뭐하러 봐? 뭐 잘생겼나? 이쁜가? 뭐 이거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 가는 이유는 하나지 뭐. 내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뭐가 될까봐. 좀 도움이 될까봐. 근데 그게 중요한 건가? 예. 근데 그런 게 다 하나의 책임이라는 거지 뭐. 그거 누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거 다 책임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자, 이제 문제를 좀 하나만 볼게요. 이 그림을 가지고 문제 166페이지 166페이지에 문제를 좀 하나만 보겠습니다. 개공갑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이렇게 물었는데 1번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랬어요. 그건 이제 구도를 좀 잡아보면 을은 이쪽이죠. 얘가 을이고 얘가 이제 갑이야. 그럼 누가 사고 쳤대? 을이. 그러면 손해배상을 얘도 지지만 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냐 이거야. 책임 지죠. 당연히 업무상 행위일 테니까. 두 번째, 을이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이 무과실이면, 그러니까 개공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인 을에게 한정된다. OX, X. 우리 개공은 무과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무과실을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나 무과실인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책임 져줘야지. 예. 자, 3번. 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의뢰인. 이 의뢰인은 채권자예요. 그렇죠? 채권자잖아. 예, 뭘 받을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니까 갑을에 대하여 이 갑을에다가 우리 밑줄 한번 해주시고 얘네가 연대 채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연대 채무를 갖고 있는 이 채무자들에게 어떻게 해도 할 수 있고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연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4번 의뢰 과실로 갑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했답니다. 그럴 수 있죠. 응? 종업원이 뭐 잘못했으니까 개공이 책임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갑은 의뢰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행사할 수 있죠. 당연히 구상권 인정해줘야 돼. 5번 을이 중개부수 과다수수로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중개부수 과다수수에다가 밑줄 하시고 얘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죠? 중개부수 과다수수를 했대. 그러면 이건 무슨 행위를 한 거예요? 금지 행위를 한 거야. 금지 행위를 했다고. 중개보수 과다수수. 자, 금지 행위는 절대적 취소 아니면 상대적 취소. 자, 우리 오늘 저 프린트 15선 이거 잠깐 좀 꺼내봐 주시고 13번 암기사항에 잠깐 가볼게요. 13번 암기사항에 9번을 좀 볼까요? 13번 암기사항에 9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지 행위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별을 3개 하겠습니다. 금지 행위 별 3개 할게요. 금지 행위는 왠지 느낌이 절취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상대적 취소예요. 굉장히 중요해. 금지 행위는 상대적 취소라는 거. 그럼 여기다 한번 적어봅니다. 얘가 금지 행위면 상대적 취소잖아요. 그치? 그럼 상대적 취소라는 것 자체가 뭔 뜻이에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근데 행위자가 누구야 지금? 얘잖아 얘. 근데 얘한테 취소를 할 수가 없지. 왜? 없으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이렇게 넘어가? 얘한테. 그러면 누구의 등록을? 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원인행위가 금지행위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줬나 보세요. 그래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대. 그러니까 금지행위 한 게 확실한 거지.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뭐 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맞아요? 예, 맞아. 맞는데 여기서 질문. 중개부수 과다수수를 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0만 원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중개부수 과다수수 때문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300만 원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 금지행위는 상관없이 벌금 받아서 그랬다는 건지 둘 중에 하나. 금지행위 때문에. 앞에가 금지행위라 그랬으니까 그 행위 자체가 상대적 취소니까 그걸 등록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요 문제 정도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상 정도 되는 이런 문제인데 본 시험에 나오면 쉽지 않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식의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비슷하게 아주 비슷하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게 이 문제고요. 15회 때 문제인데 당시 수험생들은 이 문제를 손도 못 대기 어려웠었습니다. 왜 손도 못 대기 어려웠냐면 이렇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 이렇게 그냥 뭐만 배웠냐면 15조 2항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용인에 대한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공의 행위로 본다. 요거까지만 그냥 강의하고 넘어간 거야. 이런 것들은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지. 이렇게 문제를 사례로 줄지.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는지를 모르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라서요. 오른쪽에 167페이지 보면 이제 서식 하나 나오는데 이제 신고서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참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리 뭐죠? 그 프린트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있겠다, 그렇지? 3주차 프린트. 3주차 프린트 한번 좀 꺼내볼게요. 1번 노마자 1번 고용인 고용에 따른 개공의 책임. 왼쪽에 고용인에 보니까 민사 책임은 민사 아니면 민사인데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과실. 고용인은 민사로 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는 건 이거야. 뭐가 있었을 때, 고의나 과실이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옆에 보니까 개공의 책임에서 민사 책임에서 또 가로 있죠? 거기다가는 뭐라고 적어 주셔야 되냐면 무과실. 무과실은 무슨 뜻이에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라는 거야. 과실이 없어도. 그럼 있으면 책임 안 져? 그건 당연히 지는 거지. 있어도 책임지고 없어도 책임지는 거. 그럼 어떤 책임이 더 우리 이제 좀 범위가 넓은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이 훨씬 범위가 넓은 책임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연대 책임이고요. 형사는 고용인은 징역 가고 벌금도 낼 수 있는데 개공은 뭐는 안 받아? 징역형은 안 받으니까 해당 조에 규정된 뭐만? 벌금형만. 여기서 해당 조라는 건 뭐냐면 얘가 받은, 고용인이 받은 요 형벌이 있잖아요. 이것 중에서 뭐만 가져온다는 거야? 벌금만. 이렇게. 징역형은 안 가져오고 그걸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라고 하고, 양벌 규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양벌 규정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 주시고요. 별표도 한번 잡을 건데 그 용어를 좀 기억하시라고. 양벌 규정이라는 용어. 이게 왜 양벌이냐면 얘가 처벌받나요? 고용인이? 네. 잘못하면 얘도 같이 처벌받나요? 예. 그걸 양벌이라 그래. 뭐에 어떻게 하는 거? 같이 받는 거. 같이 처벌받는 거를 양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양벌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거야? 아니?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받으면 다 양벌인 거야. 고용인 때문에 받으면 다 양벌인 거예요. 양벌은 일방적 양벌일까요? 쌍방적 양벌일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잘못하면 얘도 책임지냐 이거지.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 양벌이야. 그러니까 얘가 잘못해야 얘가 책임지는 양벌만 있고 쌍방적 양벌은 없어요. 만약에 쌍방적 양벌이란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개공이 고용인을 뽑을 때 개공이 고용인을 면접하잖아. 그럼 이제 면접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바꿔서 이제 해야지 면접을. 그래서 개공 정상적인 놈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고 치는지 안,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쌍방적 양벌이라고 해요. 밑에 소공하고 중개보조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로 내려갑니다. 개공은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OX? 자, 이게 그 하수들은 O라고 하고요. O라고 하고 하수들은 O라고 해요. 중수들은 대답을 안 해. 왜냐면 뭔가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고수들만 X라고 해. X가 맞아요. 자, 뭐가 틀렸어요? 고의과실이 없는데 왜 무과실 책임을 왜 줘? 뭐가 있을 때, 고의과실이 있을 때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지. 그렇죠? 그 문제 별표 하나만 잡으세요. 그거 되게 잘 걸리는 함정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O. 왜? 자격 걸고 하지 않아, 개공은. 개공은 등록을 걸고 하는 사람이니까 고용인 때문에 자격이 왜 취소돼요? 그치? 물론 등록은 취소될 수 있고. 세 번째,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에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X. 등록은 취소될 수 있지. 등록 걸고 하니까. 밑에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다. 오. 왜 오? 법인 때문에 징역형은 안 받는다 그랬잖아. 아까. 그치? 네, 밑에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다. X.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죠. 그 바로 밑에 문제에다 별표 하나만 잡으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고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인에게 행정형벌이 선고되면, 행정형벌이 선고된다는 건 요거 말하는 거예요. 뭐하고? 징역형과 벌금형 떨어지면 뭐 이런 얘기야. 물론 업무적으로 그랬겠죠. 개공에게는 언제나 벌금형이 선고된다. X. 자, 왜 X? 뭔가 좀 신경 쓰이는 단어 있지 않아? 예, 면책. 예, 언제나가 틀렸잖아. 언제나가. 예, 그래서 언제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게 아니라 면책되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언제 면책된다 그랬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 예, 그때는 면책된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문제도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양벌 규정으로. 양벌이 뭐라 그랬죠? 고용인 때문에 받는 거를 양벌이라 그랬어. 고용인 때문에 처벌받는 걸 양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공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대요. 그럼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OX. O. 이건 판례가 있다 그랬죠. 예, 그것도 시험에 좀 잘 출제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기본서 오셔서 168페이지 오시고 인장 파트로 갈게요. 9번 제목, 인장의 등록. 여기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 문제가 3년에 2번 정도 주기로 문제가 나오는데 3년에 2번이면 자주 나오는 편인가요? 뭐 그렇죠. 자주 나오는 편인데 되게 쉽게 나와요. 인장 파트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득점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인장은 도장이고 도장을 사전에 뭐 시켜놓는 거예요? 등록시켜놓고 어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장을 관청에다 등록을 시키고 그 인장이 날인된 문서는 책임지고 반대로 그 등록된 인장이 날인되지 않은 문서는 책임 안 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개공한테 좋아? 좋은 거지. 왜 좋은 거야? 책임 관계가 명확해지니까. 그냥 애매하게 이것도 책임져 저것도 책임져 이건 명확하잖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너가 사전에 뭐를 등록해놓고 인장을 등록해놓고 그것만 너 관리 잘해. 그리고 그거가 날인되어 있으면 그것만 책임지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 볼펜 얘기 안 해드렸나요? 볼펜. 얘기 안 해드렸어요? 그 볼펜은 검은색보다는 파란색을 쓰는 게 훨씬 학습 효과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의 교육학자가 쓴 책도 있는데 그 파란펜 효과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 근데 무슨 색으로 쓰는 게 훨씬 학습 효과가 좋대.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검은색 쓰지 마시고 파란색. 그래서 오늘 당장 파란색을 사서 파란색을 쓰세요. 파란색이 훨씬 효과가 좋답니다. 장기 기억적으로도 많이 남고요.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일본 그 교육학자가 60년 동안 그러니까 일본도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에서 그 동경대 들어간 애를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애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색깔 볼펜을 가지고 공부를 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파란색이 절대 다수로 많더래.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애들은 본능적으로 파란색 볼펜을 집착한대. 그러니까 파란색을 좀 사셔가지고 해보시라고. 이게 파란색인가요? 예, 파란색이 좋대.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요. 정말 효과가 정말 좋대요. 제가 그걸 한번 하도 궁금해서 제가 책을 사가지고 한번 봐봤거든. 근데 책이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읽게 돼. 책이 내용이 없어. 그냥 내용은 그거야. 파란색으로 써라 이거야. 참 그거 사가지고 정말 억울하더라고. 내용이 없어. 그냥 파란색으로 쓰라 이거야. 그래갖고 그 뭐가 150페이지나 되냐면 아무 개가 뭐 가령 뭐 검은색으로 쓰다가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성적이 얼마 올랐다. 뭐 맨 이런 거만 이렇게. 결론은 그거 하나야. 완전 사기꾼이더라고 그 사람. 그걸 책으로 할 말이 없잖아 그게. 자, 우리 16조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개공 및 소공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뭐하래요? 등록하여야 한다. 의무인가요? 예, 무슨 의무? 등록의 의무가 있어요. 등록의 의무. 그 다음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을 했대. 인장을 만약에 뭐 파란색 인장을 등록해냈는데 빨간색 인장으로 바꿨다 이거야. 그러면 관청에도 그거를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지. 그걸 변경 등록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항은 개공 및 소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도 의무인가요? 뭔 의무? 사용의 의무. 그러니까 인장을 등록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장은 꼭 뭐 해라 이거야? 사용해라. 그럼 정리 16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무가 3개가 있어요. 자, 등록의 의무, 변경 등록의 의무, 사용의 의무가 있다고. 이거 3개 하나라도 위반하면 업무정지. 예, 그래서 인장에 관련한 제재는 무조건 업무정지.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3개시면 돼. 인장, 업무정지. 이렇게. 예, 가장 적당한 제재가 업무정지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입법 체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쭉 내려오시면 인장 등록 의무자와 시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장은 첫 줄 끝부분에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야 돼? 업무 개시 전까지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간단하게 정리 하나 해놓을게요. 인장 등록 기간 누구랑 누가 인장을 등록하죠? 개공하고 소공인데 개공이 빨리 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해도 된다 그랬지? 지난주 배우신 거야. 계절 등록 신청할 때 같이 가서 해도 된다 그랬지? 그런데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줘야 돼? 업무 개시 전. 소공은 고용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랬죠? 고용신고 시에서부터 업무 개시 전. 이때 사이에 하면 되는데 앞에 게 의무예요? 뒤에 게 의무예요? 응? 이게 의무야? 이게 의무야? 이게 의무인 거지.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야 돼. 뭐 업무 개시 전까지는 무조건 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1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장을 바꿨다 이거야. 뭐 내 나름대로 바꿨는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변경일로부터 며칠 안에 변경 등록을 하래. 7일이네. 거기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변경일로부터 7일 안에. 여기서 말하는 7일은 169페이지 밑에 하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7일은 오늘 바꿨다고 쳐보죠. 오늘. 그러면 오늘 인장을 바꾼 거야. 인장을 아예 새로 바꿨어. 내일 계약서 쓸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오늘 인장을 바꿨어. 오늘 이 시간대. 근데 내일 계약서를 쓸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첫 번째, 오늘 등록하고 내일 인장을 그 변경 등록하고 내일 인장을 사용하는 방법. 그렇지 않고 어차피 7일 안에 하면 되니까 일단 인장을 바꿨어 내가. 그러니까 일단 뭐 하고 쓰고 그거 쓰고 7일 안에 다음 주 우리 목요일까지만 등록하면 되고. 두 번째 방법 그게. 자, 1번, 2번 어떤 방법을 해야 돼? 반드시 첫 번째 방법으로 해야 돼. 뭐 하고 날인해야 돼? 등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되진 않은 인장은 절대 쓰면 안 돼. 등록되지 않은 인장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건 불법이라고. 업무정지 먹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급하면 내 사정이야? 관청 사정이야? 내 사정이지. 내가 급한 거. 그러니까 빨리 해라 이거야. 그렇지만 그러니까 인장을 찍을 일이 없어. 계약서를 쓸 일이 없어도 7일 안에는 변경 등록을 해줘야 돼? 그럼요. 7일 안에는 꼭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171페이지 보시면 서식 하나 나오는데 그 서식을 잘 보면 위에 거가 인장 등록이 있고 밑에 거가 이제 등록 인장 변경이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 서식 오른쪽 여백에다가 요 얘기를 좀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인장은 등록을 한다와 신고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개념을 좀 두 가지로 한번 잡아볼게요. 인장은 등록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신고하는 게 맞아요? 등록하는 게 맞지 신고하는 건 틀리고. 근데 거기 왜 신고서라고 써놨냐면 간단해. 인장을 등록하러 갔는지 뭐 하러 갔는지 알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관청에 가서 나 인장 등록하러 왔어요. 그러면 관청 공무원이 뭐 하나만 써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신고서. 그러면 신고서를 써주면 등록이 되는 거지. 다시
뭐 하려고 신고하는 거예요? 등록하려고 신고서 써내는 거야. 따라서 인장은 신고한다 그러면 X. 뭐 한다? 등록해야 한다가 옳은 표현이에요. 이것도 함정이 좀 걸린 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뒷장 넘겨주시고 등록인장의 사용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인장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째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냐면 서명 민날이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겠죠. 그럼 mit은 영어로 표현하면 and잖아요. 그럼 둘 다 해야 되겠네? 또는은 영어로 표현하면 or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지? 네, 느낌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위에 거.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거 두 가지 얘기해 볼까요? 확인 설명서 중요하죠, 우리 법에서. 네, 또 거래계약서. 이것도 또 우리 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요 두 개만 뭐 날인하고 민날인하고 나머지는 다 또는 날인한다. 자, 질문. 누가 서명 민날인을 해야 돼요? 누가? 계공과 소공인데 계공과 소공인데 소공이 만약에 100명 있어. 사무소에. 그럴 수 있어? 100명 있을 수 있지. 그럼 100명이 있으면 계공은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예. 근데 소공이 만약에 100명 있으면 계약서가 이만하잖아요. A4 사이즈로 뽑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100명의 소공이 다 여기다가 서명 민 날인하면 매도매수한 사람이 봤을 때 에? 이것들이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다가 도장을 100개를 찍는다고 생각해봐. 미친놈들이지 이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떤 소공만? 이제 이게 제한을 해주는 거야. 모든 소공을 하라는 게 아니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뭐한 소공만. 예. 요렇게 제한을 하는 건데 얘가 또 좀 중요하고 그럼 당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 한 명이 했겠지 뭐.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계약서에 소공이 당의 업무를 했으면 딱 두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누구랑 누구? 소공 한 명하고 계공 한 명하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해야 계약서가 좀 계약서답지. 그렇죠? 예. 그렇게 개념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모든 소공이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173페이지를 오시면 표 하나가 나와요. 상단에 찾으셨죠? 예, 그 표를 좀 잠깐 보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어떤 인장을 쓸 거냐면 등록할 거냐면 법인의 인장. 예,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할까요? 법인의 인장에다 채색. 그 법인의 인장이 그 법인에서는 여러 개 있다 아니면 단 하나밖에 없다. 단 하나. 예. 그러면 그 단 하나면 어디에다가 등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주된 사무소, 즉 그 본점. 본점. 예. 근데 분사무소는 아시다시피 수백 개도 설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만약에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해버리면 뭐가 좀 문제가 생겨? 도장을 왔다 갔다 하든가 아니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든가 맨날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뭐 전용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그 해당하는 분사무소 전용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에다가 채색 한번 할게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럼 만약에 전국에 50개의 분사무소가 있대. 그러면 대표자는 몇 번 보증해줘야 돼? 50번. 이때 보증할 때 똑같은 도장으로 다른 도장으로 보증을 해줘야지. 그래야 편하게 그 해당하는 인장을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질문, 분사무소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나? 예, 뭐하고 뭐 중에? 법인의 인장이거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치? 예. 그리고 이제 밑에 개인은 뭐 할 거냐? 개인인 계공들, 소공들은 뭐 할 거냐? 옛날에요. 한 7, 8년 전만 해도 개인들은 인감 도장을 등록을 했거든요. 업무용으로. 그럼 불편한 일이 생겼겠죠. 옛날에 어떤 불편한 일이 생겼을까요? 인감 도장을 사무실에 업무용으로 등록을 해놓은 거야. 그럼 어떤 불편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집에서 쓸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집에 가지고 와야 되고. 근데 또 갑자기 사무실에서 쓸 일 있으면
뭐 왔다 갔다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이게 인감도장이니까 대개 이제 그 인감도장을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급하면 뭐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그 도장법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 예. 도장법 뭔지 알죠? 빨간 거. 거기다 이렇게 얹어놓고 가잖아. 그럼 그거 이제 나쁜만 먹고 누가 와가지고요. 아, 도둑 말고. 도둑이 와서 뭐 인장을 왜 훔쳐가겠어? 중개보조원이 와가지고 뭐 대출 같은 거 그 인장, 그게 인감도장이니까 뭐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나쁜 뭐 이런 행위들이 되게 많았어요. 해서 법을 바꿔준 거야. 인감도장 말고 등록하라고. 왜냐면 인감도장은 되게 중요하잖아. 예, 그러니까 어떤 인장을 등록할 거냐면 이제 실명인장인데 그 실명인장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럼 거기서 그 성명은 앞에가 공적장부 두 개를 배치했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 이거 공적장부에는 실명만 들어가 아니면 예명, 가명 같은 것도 들어가? 실명만 들어가니까 실명만 나타나 있으면 뭐 아니어도 된다 이거야. 인감도장 아니어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사이즈 제한도 이렇게 했어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7에서 30mm 이내. 그럼 30mm면 센티미터로 바꾸면 3cm 정도 되잖아요. 가로 세로. 그러면 한번 대충 한번 개념 잡아봐요. 3cm 가로 세로. 제법 커? 제법 크죠? 제법 커. 그럼 더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크면 이제 국세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3cm 미만으로 이렇게 이내로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보죠. 틀린 거 1번.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 각각 10 이상 4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OX. 어디가 틀렸어요? 일단 숫자도 틀렸죠. 예, 근데 숫자가 만약에 옳게 나왔어도 틀린 거야. 이 지문이. 왜? 숫자가 옳게 나왔어도 틀렸다고. 그러면 박스 위로 한번 올라가 봐요. 왜 틀렸나?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법인은 사이즈 제한이 없어. 법인은 사이즈 제한이 우리 법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라고. 법인은 위에 지금 표에 보니까 그냥 법인의 인장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크기 제한이 법인한테는 없단 말이야. 근데 누구한테만 크기 제한이 있다고? 개인한테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이해되죠? 예. 자, 2번. 개공, 소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해야지. 의무가 있으니까. 사용의 의무가 있으니까.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거기 끝말에다가 채색 한번 해볼까요? 뭐 할 수 있다에다가 등록할 수 있다에다가 이 말은 등록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의성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선택성을 주는 거야. 다시 분사무소는 인장에 대 있어서 임의성을 주는 게 아니에요. 등록하든 안 하든 알아서 이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인장 없으면 어떡해. 업무를 못 하잖아. 업무 개시 전까지 하라 그랬잖아. 근데 뭐를 준다고? 선택성을 주는 거야. 뭐 하나 뭐 중에서. 법인의 인장이거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거지. 4. 소공의 인장 등록의 신고는 당해 소공이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OX. O 가능하고 5. 개공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을 했다네.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한 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OX. O. 왜 O? 7일 안에 변경 등록을 해야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오늘 프린트 노마자 2번 잠깐 볼게요. 1페이지 2번에 인장 등록 의무 파트 한번 가보면 거기 가로를 좀 완성해 볼게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어떤 인장을 등록한다고? 법인의 노마자 2번.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어떤 인장? 법인의 인장. 법인 인장. 질문. 법인 인장은 법인에서 한 개 아니면 여러 개? 단 한 개. 그럼 인감도장인가? 응? 예, 법인 인감도장이야 이게. 예, 인감 하나밖에 없는 거야. 분사무소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그랬죠? 뭐나 뭐.
법인의 인장이거나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거기는 대표자 써주시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선택사항이고 분사무소 인장은 어디 따지? 주된사무소 등록관청. 예, 주된사무소 등록관청. 다른 데다 하면 안 됩니다. 밑에 이제 개인들은 아까 이제 사이즈 제한이 있다 그랬죠? 얼마에서 얼마 사이? 7에서 30mm, 밀리미터. 예, 7에서 30. 자, 밑에 OX 문제.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요건에 해당한다. OX. O. 인장은 무조건 뭐 하기 전에는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밑에 개인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개인이 어떤 인장을 등록할 건가를 속으로 생각하시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대. OX. X. 왜 X? 개인은 인감도장을 등록을 안 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바꿔볼까요? 법인은 인감증명서로 인장 등록을 가름할 수 있다. OX. O. 법인은 그게 가능해. 인감도장이니까. 근데 누구는 안 돼? 개인은 안 돼요. 왜? 인감도장을 등록을 안 하니까. 세 번째. 인장 분실 시에 7일 안에 등록관청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응? 변경 등록을 해야지. 예, 변경 등록을 해야죠. OX, X. 예. X. 예. 자, 173페이지 오시고요. 다시 기본서 10번, 10절에 보면 이제 등록증 게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려면 최종적으로 게시물도 게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게시물을 한번 좀 보는데 17조예요. 개공은 등록증, 중개부수 요일표 그 밖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뭐 해야 한다? 게시해야 한다 이랬어요. 이거 의무인가요? 의무는 아닌가요? 의무인데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가 아주 특이해. 요 제재는 뭐 징역도 없고 벌금도 없고 취소도 아니고 그렇다고 업무정지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업무정지 할 정도의 급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럼 아주 경미한 것 중에 뭐가 있어? 100만 원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적어주실래요? 게시물 미게시하면 100만 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거 쓰시고 별표도 한번 잡아주시고 중요하고. 예.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재 중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면 가장 낮은 건가? 그럼요. 가장 낮은 거지 뭐. 가장 낮은 거. 2장 넘기시고. 게시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 4가지가 있는데 1번 등록증 뭘 게시하라고 되어 있네. 원본 등록증 꼭 걸어야 돼. 그 다음에 중개부수 실비 요일 및 한도액표. 요 2번은 식당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격표 있는 메뉴판 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예, 그래서 우리 이 개공은 뭐 상가 중개할 때 나한테 얼마 받을 건가 보고 들어갈 수 있게. 예. 그러면 손님들이 다니면서 싼 집에 골라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가격 경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3번에다가 그 3번 번호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다른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3번이 좀 중요해요. 3번에 뭐라고 했냐면 개공 및 소공에 뭐를 걸어라 이 얘기예요. 자격증을 걸어라 이 얘기인데 가로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하나다 이랬잖아요. 예,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느 중개사무소 가봤더니 자격증이 단 한 장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 OX. O.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냐면 부칙 개공이 누구를 고용하지 않으면 소공을 고용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걸릴 일이 없는 거지. 근데 반대로 어느 사무소에 가봤더니 자격증이 100장 정도 걸려 있을 수 있다. 참고로 공동사무소는 아니야. 있을 수 있지. 예, 어떤 경우야? 소공을 뭐 많이 고용했을 때를 말하는 거지. 많이.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건 한 장 걸려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거. 그럼 어떤 경우지? 한 장 걸려 있는 거? 개공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부칙 개공이 소공 한 명을 고용했을 때도 한 장이 걸릴 수 있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4번.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는데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뭐라고 좀 적어주시냐면 그 보험, 공제,
공탁. 우리 업무보증은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택이라거든요. 다음 주에 이거 배울 거예요. 이거를 하나를 택해서 한 대로 걸어 놓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을 들었어. 그럼 무슨 증서를 걸어 놓을 거고, 보험 증서, 공제 들었으면 공제 증서, 공탁 들었으면 공탁 증서를 벽에다가 걸어 놓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이거 위반하게 되면 어떤 과태료 있다 그랬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다 그랬습니다. 잠깐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4장 넘어가겠습니다.